또 황당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은 은행에서 요즘 대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대출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온전히 대출받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요즘 굉장히 열릴 LH 직원들에게 대출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 시민단체 주장. 경기 시흥 일대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를 시민단체들이 11건을 딱 분석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대출 받을 때 DSR이라고 있잖아요. DSR. 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이 굉장히 중요한데 DSR 비율에 따라서 나한테 얼마 대출이 되느냐가 딱 결정돼요. LH 평균 연봉 실수령액이 평균 연봉이에요. 4,354만 원이다. 그런데 이 중에 3,527만 원이 은행 빚 갚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면 연봉의 상당수가 대출 빚 갚는 데 쓰였다는 정도로 막대한 대출이 됐다는 거고, 급기야 DSR 144%나 추정되는 직원 연봉의 1.5배 가까이 6,269만 원이 빚 갚는 데 매년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받는 월급의 배 이상을 1.5배 이상을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이 가능해요? 생활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LH 투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상환 능력과 담보 가격에 맞게 대출 요구하는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 야당 차원에서 좀 문제 삼을 생각 없습니까? 문제를 삼아야죠. 계속 삼고 있고, 이 LH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고, 조사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수사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가 먼저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등 특검하자 이렇게 신나게 주장했는데 지금 특검 상황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지부진 가게 되니까 결국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얻는 소득이 있는데 내 소득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빚을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번 금액만큼 다 이거를 이제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쓰게 된다면 나중에 이 땅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없이 거기에 대한 땅 투기 목적 없이 이렇게 빚을 받아갖고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야, 이거는 김종민 비대위원님 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이런 사례 못 봤는데 예컨대 내 연봉이 4천이면 내 연봉 4천보다 더 많은 게 빚 갚는 데 쓰이는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6,269만 원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금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다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내가 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대출을 막아놓고 이렇게 토지를 갖고 땅 투기성 의심이 보이게 되는 사례 속에서는 연봉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관련된 문제들의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 숱하게 얘기해왔는데 지난 4년 동안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얘기했던 건 LH와 같은 사태의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얘기해야 됐을 것이고 적폐청산처럼 켜켜이 쌓여왔던 문제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부패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약속했던 지난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가 어떻게 쌓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 전반에 대한 현재 저간에 펼쳐지는 상황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지금 당장 특검에 신속하게 합의해서 이 문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펼쳐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야당 지도부의 의견이었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이제 특검에 제대로 합의를 안 해준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 같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문제가 좀 정확히 좀 규명돼야 할 것은 지금 일반 서민들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LH 직원들에게 뭐 특혜로 대출을 준 건지 아니면 대출 규정의 어떤 맹점을 잘 이용해서 LH 직원들이 저렇게 대출을 많이 뽑아낸 건지, 그러니까
대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이 가능해진 건지 LH 직원들의 특혜성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정확히 면밀하게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LH가 힘이 세다. 굉장히 세다. 이 느낌이죠? 네네. 왜냐하면 LH가 1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다기보다 지금 드러나는 거 보세요. 무슨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제2금융권이나 그런 데서 그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 DSR이 뭐냐면 데트 서비스 레이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연봉에서 내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봉 1억이라고 하면은 직장인들이 사실 그 별로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연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81%다. 그러면 8,100만 원을 그 빚감대 쓰고 나머지 1,900만 원으로 그 1년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1,900만 원을 12로 나누면요. 150만 원, 16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연봉 1억을 받아도 DSR이 80%가 넘어가면 정말로 밑바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또 추가적으로 빚으로 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대출을 뭐 이런 표현 뭐 하지만 땡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정확한 투기에 관한 정보가 있고 내가 한탕 빨리 끝내고 나가지고 이거를 다 끄겠다. 이러한 계획이 없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LH에 들어간 LH 직원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짜가지고 어떻게든 내 재산을 증식하겠다. 그게 복지다. 이 이야기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DSR 81%입니다. 예.